여러분, 요즘 주식 어플 키기가 두려우신가요? 파란불이 가득한 계좌를 보면서 그때 팔았어야 했는데 혹은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바닥에서 살 걸 하며 후회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저 정진우도 자산운용가로 일하고 있지만 시장이 출렁일 때면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완벽한 타이밍을 꿈꾸죠.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파는 상상 말입니다. 하지만 솔직해져 볼까요?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그 타이밍을 맞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타이밍 따위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닥치고 계속 사라고 말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무책임하게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이건 100년의 데이터가 증명한 가장 확실한 부의 공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닉 매기울리의 저스트 킵 바잉입니다. 저자는 월가의 데이터 분석가입니다. 감이나 촉이 아니라 철저하게 숫자로 승부하는 사람이죠. 그는 말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차트 분석이나 뉴스 속보를 볼 필요가 없다고요. 그저 오늘 소개할 이 원칙 하나만 지키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투자에 대한 불안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특히 제가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병행하면서 느꼈던 멘탈 관리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었거든요. 지금부터 흔들리는 멘탈을 꽉 잡아줄 데이터의 힘을 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미래를 볼 수 있는 신적 능력을 가졌다고 칩시다.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매년 주가가 가장 싼 날, 즉 최저점에만 주식을 샀다고 가정해보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 채 매달 월급날마다 기계적으로 주식을 샀습니다. 누가 더 수익률이 높았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결과는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기계적으로 산 사람이 이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왜일까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느라 현금을 놀리는 동안 시장은 이미 배당을 주고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비용이 타이밍의 이득을 상쇄해버린 거죠. 많은 재테크 서적들이 티끌 모아 태산이라며 라떼 한 잔도 아끼라고 말합니다. 물론 절약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2030 세대에게 뼈 때리는 조언을 합니다. 자산이 적은 초기에는 수익률보다 저축액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1,000만 원으로 10% 수익을 내서 100만 원 버는 것보다 야근을 하든 부업을 하든 몸값을 올려서 100만 원 더 저축하는 게 훨씬 쉽고 빠르다는 거죠. 반면 자산이 커지면 그때부터는 저축보다 투자 수익률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가요? 제가 상담했던 한 30대 후배는 주식 공부한답시고 본업을 소홀히 하더군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주식도 잃고 회사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채권과 같은 자산이라고요. 여러분이 매달 벌어들이는 월급은 안전자산에서 나오는 이자와 같습니다. 젊을수록 이 인적 자본의 가치는 엄청납니다. 그러니 초반에는 차트 볼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해서 연봉을 올리세요. 그 늘어난 소득으로 더 많은 자산을 사는 것, 그것이 가장 빠른 부의 추월 차선입니다.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진우님,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좀 떨어지면 살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은 대부분의 기간 동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왔습니다. 즉, 오늘이 고점일 확률보다 내일이 더 높을 확률이 높다는 뜻이죠. 고점에 물릴까봐 무서워서 투자를 미루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험입니다. 1929년 대공황 직전에 샀더라도 20년 이상 보유했다면 결국 플러스였습니다. 하물며 지금처럼 기술이 발전하는 시대에 10년 뒤를 걱정해서 오늘 사지 않는 건 기회를 발로 차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제목 그대로 저스트 킵 바잉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가능한 한 자주 사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몰아서 사는 것보다 매달 월급날 기계적으로 사는 것이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적입니다. 시장이 폭락하면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으니 좋고, 시장이 오르면 내 자산 가치가 늘어나니 좋습니다. 저도 이 원칙을 지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들어오면 고민 없이 인덱스 펀드를 매수합니다. 가격은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20년 뒤에는 지금보다 비쌀 테니까요. 투자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다 보면 인생이 불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좋은 옷도 사고 싶잖아요. 저자는 여기서 기가 막힌 해법을 줍니다. 바로 2배의 규칙입니다. 만약 20만 원짜리 명품 신발을 사고 싶다면 똑같이 20만 원어치의 주식을 사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총 40만 원이 있어야겠죠? 만약 주식 살 돈 20만 원이 아깝다면 그 신발도 사지 말아야 합니다. 이 규칙을 적용하면 소비에 대한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나를 위한 선물과 미래를 위한 투자를 동시에 했으니까요. 레이 달리오 같은 대가들은 현금은 쓰레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닉 매기울리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현금 가치는 떨어집니다. 하지만 폭락장에서 기회를 잡거나 인생의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현금은 필수적입니다. 다만 저점 매수를 노리고 과도하게 현금만 쥐고 있는 건 어리석다는 거죠. 즉, 투자를 위한 대기자금으로서의 현금은 최소화하고 삶의 안정을 위한 비상금으로서의 현금은 확보해야 합니다. 저는 자산의 10% 정도는 항상 현금성 자산으로 둡니다. 이것이 제 멘탈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계속 사라고만 했지 언제 팔라는 말은 없어서 답답하셨죠? 저자는 매도에도 명확한 기준을 줍니다. 딱 3가지 경우입니다. 첫째,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출 때. 주식이 너무 올라서 비중이 커졌다면 일부 팔아서 채권을 사는 시기죠. 둘째, 뚜렷한 목적이 있을 때. 집을 사거나 은퇴 자금이 필요할 때입니다. 셋째, 더 좋은 투자처가 생겼을 때입니다. 단순히 시장이 떨어질 것 같아서 파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파는 것은 사는 것보다 훨씬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공한 투자자를 보면 실력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뼈아픈 진실을 말합니다. 투자 성과의 상당 부분은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투자를 시작했는지 같은 운에 달려 있다는 거죠. 1980년대에 태어나 투자를 시작한 사람과 2000년대 초반에 시작한 사람의 성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 수익이 났다고 자만하지 말고 손실이 났다고 너무 자책하지도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운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그저 꾸준히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운이 작용할 기회를 늘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20대, 30대라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워런 버핏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복리는 눈덩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굴려도 티가 안 나지만 언덕 끝에 다다르면 무시무시한 속도로 커집니다. 지금 당장 100만 원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매달 10만 원이라도 30년을 굴리면 그 돈은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질 거대한 눈덩이가 됩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시장에 남아있는 자가 결국 승리합니다. 영상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증권사 어플을 켜세요. 그리고 자동 이체를 설정하세요.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커피 2잔 값이면 됩니다. 매달 월급날 혹은 매주 월요일 지정된 날짜에 자동으로 시장 지수를 추정하는 ETF가 매수되도록 세팅하세요.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비밀번호도 까먹을 정도로 무심해지세요. 1년 뒤, 3년 뒤, 10년 뒤 그 계좌를 열어봤을 때 여러분은 과거의 자신에게 절이라도 하고 싶어질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돈을 모으고 불리려는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통장의 숫자를 늘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돈은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수단일 뿐이라고요. Just Keep Buying의 진짜 목적은 돈 걱정 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자유를 누리는 데 있습니다. 시장의 등락에 일희일비하며 소중한 하루를 망치지 마세요. 시스템에 맡겨두고 여러분의 삶을 사세요.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처음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때 저도 두려웠습니다. 대출 이자는 나갈지, 집값은 떨어질지 밤잠을 설쳤죠. 하지만 제가 깨달은 건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락장이 오면 공포스럽겠지만 그때가 바겐세일 기간임을 잊지 마세요. 남들이 공포에 질려 팔 때 우리는 조용히 주워 담아야 합니다. 그 꾸준함이 5년 뒤, 10년 뒤 여러분을 정제적 자유인으로 만들어줄 유일한 열쇠입니다. 제 구독자분 중 한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진우님 말대로 그냥 매달 적립식으로 샀더니 하락장에도 오히려 평단가 낮춘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요. 맞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투자는 심리 싸움입니다. 혼자 하면 불안해서 중도에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서로 격려해야 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끝까지 함께 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너무 가혹하게 희생하지 마세요. 닉 매기울리도 강조합니다. 20대에만 느낄 수 있는 경험, 가족과의 시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2배의 규칙 기억하시죠? 소비한 만큼 투자하면 됩니다. 죄책감 갖지 말고 인생을 즐기세요. 투자는 우리의 삶을 옥죄는 족쇄가 아니라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날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딱 3문장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축보다 소득 창출 능력, 즉 인적 자본을 키우는 데 집중하세요. 둘째, 타이밍 재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자주 사세요. 셋째, 소비할 땐 그만큼 투자해서 죄책감을 없애고 자산을 쌓으세요.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투자 마인드를 갖추신 겁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일 주가가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며 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Just Keep Buying 원칙을 믿고 마음 편히 본업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역사는 증명했습니다. 계속 사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시장은 우상향하고 여러분의 자산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고 데이터의 힘을 믿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댓글에 나는 오늘도 산다라고 적어보세요. 그 작은 다짐이 여러분의 부의 그릇을 키우는 시작이 될 겁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그냥 계속 사세요. 감사합니다.